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 계시죠? 개병님 오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안상욱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영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리MS님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덴노 의회근님, 일본에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떡열이가 삼류라 삼류 이하만 끓여모은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삼류 이하만 끓여모은다. 아니, 능력되는 사람이 없죠. 능력되는 사람을 키우지도 못해요. 사람이 내가 삼류라도 능력되는 1류, 2류를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면은 능력은 3류라도 1류, 2류를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능력은 물론이고 인품도 3류면은 아무도 그 사람한테 가지 않겠죠? 그죠? 윤석열의 단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능력이 없는 건 둘째치고 그 능력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인품도 모자란다 라는 점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출마하나? 입니다. 자, 주제가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것 때문에 오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요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김기현 내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용산의 진짜 속마음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동훈을 꽂아 놓고 싶을 거다. 그래야지 차기 공천을 윤석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까 뭐 비대위원장이 합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요. 국힘당의 공천은요, 권력자 마음이에요. 지들이 대통령을 만들어냈잖아. 정권을 잡았잖아. 따라서 윤석열 마음대로 찍어 넣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검사들의 막 대거, 또는 윤석열 친위대가 대거 덤벼들 겁니다. 아마 감사원의 유병호 아마 다음 달쯤 갑자기 감사원 사무총장 그만두고 출마한다고 그렇게 나올런지도 몰라요. 자, 그렇게 대거 쏟아질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친위 부대가 대거 공천을 받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 상황, 지금 김기현이 그 상황을 계속 관리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그 윤석열 친위 부대, 검사 부대 이런 사람들한테 공천을 착착 줘가면서 반발 진 누르고 가능할까요? 김기현으로 못해요. 더군다나 김기현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서 지도력에 결정적인 흠이 왔어. 바꾸고 싶을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도. 근데 바꾸면 뭐 당장 윤석열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돼버린다. 내가 김태우를 내리 꽂아서 강서에 내려 보냈는데 강서에서 패했어. 사실 이번 선거의 책임은 누구? 윤석열한테 있는 거야. 그런데 김기현을 내쫓는다는 건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다시 말해서 김기현을 교체를 해버릴 경우 잘못했다면 뭐 자기 마음대로 다음 총선 공천을 못한다는 얘기 돼요. 자, 그런데 김기현을 내보내긴 보내야 되겠어. 그 경우에 가장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 얘지. 그러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끌어다 쓸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아마 한동훈 입장에서 탄핵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한동훈도 출마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비대위원으로 공천만 딱 끝내놓고 선거 끝난 다음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쩐다?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하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 올라갈 수도 있고 기타 아니 정식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수단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 한동훈 입장에서도 하기만 하기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나죠. 그러니 출마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지금 그대로 있으면 탄핵당할 거라고. 여전히 아마 한동훈은 출마 쪽에는 그닥 관심이 없을런지도 몰라요. 계속 버티고 앉아있을 생각이 더 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어떻게든 출마를 하든 당대표를 나가든 뭐 비대위원장을 하든 그거는 자기한테는 큰 모험이에요. 도박이에요. 근데 굳이 원래 도박을 해서 도박에서 돈을 많이 따고 그러면은 크게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법무부 장관 계속 눌러앉아 있어도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다 바로 대통령 했듯이 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훨씬 그게 더 안전빵이거든, 지가 보기에는. 그죠? 솔직히 만약에 한동훈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라고 되면 얘 진짜 확실한 대선 후보가 되는 거야. 그건 뭐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반발하기도 어려워. 지가 성과를 내버렸잖아.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솔직히 안 그럴 가능성, 내년 총선 망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면 얘는 출마 안 하려고 들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한동훈은 출마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하지만 출마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있어.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의 출마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김종인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종인이 CBS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김현정 씨가 이렇게 묻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길 바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일부에서는 선대위원장 얘기를 한다던데 선대위원장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선대본부장 아니고 지역구에 직접 나가서 출마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강남 쪽이나 강남이나 송파 이쪽에는 글쎄 뭐 출마해도 거기는 뭐 널널한 곳이잖아요. 강남에 한동훈이 나가면 그냥 찍어 죽었지 뭐 어렵겠어요? 예, 그치? 김종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강남 쪽에 출마하면 너 잘 될 거 아니야. 거기 나가. 그래서 네가 정치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김종인은 그럴 거예요.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법무부 장관 해도 되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의 얘기는요.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일종의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전체 지휘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다시 법무부 장관 돌아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튼 김종인부터 한동훈의 출마를 종용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동훈의 출마를 가장 많이 종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사실은 이준석이에요. 자, 이준석이 한동훈한테 이렇게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거는 제가 몰랐는데 천사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반드시 출마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이준석의 본심일까? 조금 의심스럽죠. 자, 봅시다 계속. 이준석, 한동훈 향해 정치하세요. 강서벨트 출마하길. 천사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이 천사를 험지에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준석의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최근에 한동훈이 예술의 전당 가서 사진 찍고 뭐 그래 놓고 뭐 조각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죠. 그것을 두고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 한동훈의 총선 출마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강서에 출마를 하네, 마포에 출마를 하네, 강남에 출마를 하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준석의 얘기는 저는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걸러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이 정말 한동훈을 띄워주려고 천사 같은 존재라고 한 게 아니라 한동훈을 이렇게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느냐. 특히 강서벨트 쉽지 않을 텐데. 자, 여기에 출마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은 위기에 빠뜨리겠다는 거 아닌가? 특히 마포, 그 쉽지 않을 텐데. 뭐 여하튼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동훈의 출마를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마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죠.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강서 참패 불붙는 수도권 위기론, 한동훈의 미래는만,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게 뭘 말하느냐? 지금 상태로 가면은 윤석열 정권이든 뭐 국힘당이든 내년 총선에서 진다. 이 총선에서 질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특단의 대책이 바로 한동훈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 국힘당 내부에서 꽤 그럴싸하게 도는 내용이에요. 윤석열로는 다음 총선이 안 된다라는 걸 모두가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윤석열을 내쫓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또는 윤석열하고 선을 긋고, 아니 뭐 윤석열하고 뭐 선을 긋고 남인 척 이렇게 하면서 선거를 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간판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을 버릴 수는 없고, 그럴 때 택할 수 있는 길이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출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도 아마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강서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을 놓고도 되게 놀랐다. 이대로 가면 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한데, 그래서 대체제로 한동훈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김기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김기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이나 제대로 줄 수 있겠나. 그럼 어떻게? 방법은 한동훈을 내보낸 거다. 라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다? 예. 한동훈 그냥 있으면 지금 탄핵당한다고. 김종인이나 뭐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이 한동훈 탄핵을 그냥 정치적인 위협 수단이나 정치적인 선전 효과를 위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닐걸요? 한동훈이나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힌다면, 그래서 여기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는 것을 중단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검찰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겠다라고 이미 지금 공언을 한 상태 아닙니까? 법카 가지고 또 시비를 건다며. 그죠? 자, 그렇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계속해서 검찰이 시비를 털 거라는 거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어요? 예. 정치적인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는 검찰, 그리고 그 검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6개월 동안 한동훈은 손을 놔야 돼. 자, 그 6개월 동안은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총선이 치러질 거예요. 총선이 치러지고 나면은 새로운 국회가 들어설 것이고,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면 그 다음 단계는 무슨 일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즉, 한동훈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은 결정해야 돼요. 탄핵을 당할래? 아니겠지.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야지. 어떻게? 예. 한동훈이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지가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지가 결정 못 내리고 미적거리는 동안에 상황은 어떻게 더 나빠질지 모를 겁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이 출마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전까지 아마 사퇴를 해야 되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1월 달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될 겁니다. 사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딱 시기가 지금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재청구 시점하고 되게 겹칩니다. 12월 말이나 1월 초 이 사이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까지 한동훈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출마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그 시기를 딱 맞물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되게 복잡한 계산이 나오겠죠. 네, 그럴 때 한동훈이 어떻게 보면 선수 칠 수 있는 것은 출마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탄핵을 안 당하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올 연말하고 내년 초 사이에 상당히 복잡한 수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목을 조여드리려고 할 거고,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거나 아니면 되받아치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 별게 없어요. 탄핵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시기에 뭐가 있습니까? 각종 특검, 제가 알기로 특검하면 3, 4개가 한꺼번에 내년 1, 2, 3월에 연달아 국회에서 통과되게 돼 있어요. 뭐? 50억 특검, 김건희 특검. 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뭐? 최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 그리고 또 뭐 특검? 이태원 참사 특검. 지금 4개네. 이런 특검이 우수수 시작될 겁니다. 그럼 검찰 그걸 가만히 그냥 있겠어? 아니지. 뭔가 또 작당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수사. 대표 하나밖에 뭐 있겠어. 이재명 대표 죽이려고 들겠지. 그랬으면 여기 맞설 수 있는 카드 없어요. 그 카드가 한동훈 탄핵 하나밖에 없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을 거야? 아니? 회피하겠지. 그게 뭐? 그 전에 출마한다고 사표내고 나가버릴걸? 자, 결국에 지금 상황은 그래요. 한동훈 본인은 출마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겁니다. 안 하고도 지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거야.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안전빵이라고 생각이 들죠.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안전한 길을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여건들, 출마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점점 돌아가고 있습니다. 출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출마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동훈에 대한 탄핵이 점차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상황상, 검찰의 꼬라지상.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그 다음에 김기현 가지고는 윤석열도 김기현이 불안할 거다. 김기현도 윤석열이 불안하겠지만 윤석열도 김기현이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든 김기현이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별로 많지가 않다. 결국엔 출마할 수밖에 없을 거야. 지가 하기 싫어도. 그런데 이 한동훈의 출마는 결국엔 누가 결정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도 아니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김건희일 겁니다. 자, 설소울님, 동훈이 쫓기고 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요, 한동훈이 자신이 가장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대로 출마 여부를 결론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결론을 내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한동훈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타임머신님 들어오셨고요. EQR님 오셨습니다. 골빈자들이 한동훈을 찍을 거라고요. 우동사리들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이종희님 출마는 마포을 정청래랑 붙자라고 하셨어요. 네, 백마장군님 오래간만에 오셨고요. 아이고 이런님 오셨습니다. 손준성 잡으면 한동훈은 떨이 아닌가요?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 같이 몰자고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데이터4CPA님 오셨습니다. 특검과 탄핵으로 계속 몰아붙였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우금치님 오셨네요. 김태우, 김웅과 유사한 흐름이다. 라고 하셨고요. 김태우는 민정수석실 수사 도중 청와대 사태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 예, 맞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헤르난데스님, 앞뒤 따질 거 없고 그냥 탄핵부터 하자. 제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민주당은 한동훈한테 도망갈 구멍을 열어주는 겁니다.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진짜. 아휴,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1분입니다. 자,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무숙님, 변정희님, 이명로님, 전홍용님, 김향민님, 김선희님, 강대열님, 박기원님, 황현님, 현재숙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죠? 리MS님, 오영님, 안상웅님, 그 다음에 개병님, 그리고 아까 덴노우에그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블루님, 실방 없는 줄 늦게 들어왔는데 아쉬워요 하셨네요. 아이고, 제가 또 이게 또 미리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때 알려드리지 못해서 여러분들 좀 예, 제가 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방송한다고 알리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방송을 꼭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쉰다면은 주중에 쉴 생각이고요. 만약에 주중에 쉬게 된다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쯤에 하루 쉬거나 또는 뭐 장비 교체 혹은 점검도 그날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왜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꼭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늦게 들어오셔서 방송 다 못 보셨다는 분들께서는 내일 또 찾아와 주셨으면 합니다.